오늘 미국 증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특징적인 부분을 우리 뉴욕에서 신인규 특파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해주시죠. 네, 오늘 증시 흐름 보면 시장이 움직인 요인이 매우 명확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증시를 견인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시장공개위원회 FOMC 성명과 기자회견 직후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포인트 뛰었습니다. 1% 이상 뛴 거죠. 조금 전에 유튜브 통역 생중계로 FOMC 내용 짚어드렸는데 간단히만 다시 요약하면요.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의 기준금리 75bp 올랐습니다. 양적 긴축 규모도 지난 5월에 계획을 한 차례 내놨던 대로 진행되고요. 8월까지는 월 475억 달러 규모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이루어지고 9월부터 축소 규모는 월 950억 달러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9월에서도 상당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에 그 뒤로는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추는 게 적절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수 있다는 적어도 기대 인플레이션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할 발언도 남겼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식료품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발언을 했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긴축 통화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요를 좀 떨어뜨려서 소비를 위축시킨 후로 그 이후에 물가를 낮추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기자회견에서 연준 의장이 소비 감소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시장에서 연준이 기대하는 움직임이 나온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2분기에 경기 둔화가 주목할 만한 하긴 하지만 지표들 봤을 때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 구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롬 파월 의장은 못을 박았습니다. 시장에서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부정한 겁니다. 이 파월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근거는 견조한 고용 지표에 있다. 그리고 임금 지표 역시 상승하는 부분들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론을 불식하는 연준의 근거가 고용에 있는 겁니다. 최근 거의 2달 가까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높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연준이 경기 상황을 낙관하는 근거가 고용에 있다면 내일 GDP가 시장의 예상대로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더라도 연준의 이 경기 침체 부정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네, 새벽에 진행해주신 FOMC 생중계 통영 영상 저도 잘 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이벤트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지 그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오늘 나온 시장의 반응 뒤에는 FOMC에서 있었던 세부적인 내용들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개장 생방송 때도 한 차례 짚어드렸었지만 최근 3번, 오늘까지 감안하면 4번의 FOMC 회의에서 그 당일에는 다 증시가 올랐지만 하루 이틀 만에 출렁이는 현상이 있었고 이것이 그 FOMC 발언 재평가라든가 이 세부 지표들에 따른 그런 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연준의 인플레 대응에 대한 비관론이 사라질지가 하나의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FOMC 직후에 기자회견 직후에 매체 인터뷰에서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근드라흐, 더블라인 캐피털 창업자입니다.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근드라흐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어떤 발언을 남겼냐면 연준이 이제는 더 이상 채권 수익률 곡선 뒤에 있지 않게 됐다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제프리 근드라우 같은 경우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단기 국채 시장을 뒤따라가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 이런 발언을 남겼던 것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비록 경기 침체론을 불식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일 나올 이 GDP 데이터에 따라서 2분기 GDP 데이터에 따라서 시장의 심리가 또다시 위축될 가능성 역시 따져봐야겠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은행이 비공식적으로 집계하는 GDP 추산 모델이죠. GDP 나우 트래커에 따르면은
2분기의 오늘 기준입니다.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2%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 마이너스를 보일 수 있다는 점, 애틀랜타 연방은행이 이런 추산을 남겼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